32강 엔트리 기초 기능의 이해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내용으로는 첫 번째, 엔트리 학급 기능 알아보기, 두 번째, 엔트리 사용 방법 알아보기, 세 번째, 엔트리 작품 공유 방법 알아보기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학급 기능 알아보기를 먼저 볼 텐데요. 첫 번째로 교사가 엔트리 학급을 개설을 해야 합니다. 물론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PC로 이용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첫 번째, 엔트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두 번째, 교사용 계정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사용 계정은 교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으로 학생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계정입니다. 만약 엔트리 계정이 없으시다면 회원 가입을 통해 엔트리 계정을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면 상단에 있는 엔트리 아이콘을 클릭하고 나의 학급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새로운 학급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섯 번째, 학급 이름, 학년, 학급 소개 등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학급 대표 이미지가 필요하시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학급 이미지 업로드 버튼을 통해 학급 대표 이미지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학생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학생 관리 버튼을 들어가게 되면 학생용 계정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학생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덟 번째, 추가할 학생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8명의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호랑이란 학생을 입력하고 엔터, 사자란 학생의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 기린 엔터, 하마 엔터, 이런 방법으로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추가할 학생들의 번호와 이름을 확인합니다. 학급 번호나 이름이 잘못됐다면 바로바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완료 버튼을 클릭하고 개설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교사가 해야 할 엔트리 학생 계정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계정 정보를 잘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을 하기 전 학생들에게 학급 계정 정보를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급 계정 PDF 파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학생들의 학급 아이디 임시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학생 계정 정보를 한 페이지의 2부로 출력을 합니다. 그렇게 출력한 계정 정보를 교과서 표지 뒷면에 부착하게 합니다. 한 페이지에 2부 출력을 했기 때문에 A4 용지 절반의 정보를 예를 들어서 국어 교과서 뒷면에다가 딱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학생 관리에 들어가면 학생들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계정과 비밀번호를 잘 모른다고 하면 임시 비밀번호 발급 버튼을 통해 학생들에게 임시 비밀번호를 지급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사가 해야 할 엔트리 공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학급에 소속된 학생들은 학급에 자신의 작품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면요. 나의 학급에서 들어와서 우리 반 작품을 클릭하고 작품 공유를 클릭하면 자신의 작품을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을 공유했으면 공유된 작품들은 우리 반 작품에서 다른 학생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이 공유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프로그램의 코드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이라든가 댓글을 추가로 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피드백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엔트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태블릿을 이용해서 해야 될 것들인데요. 먼저 홈 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에서 크롬을 이용해 엔트리를 접속하는 것과 엔트리 바로가기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의 차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두 화면을 비교하면 태블릿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화면의 크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크롬은 주소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을 엔트리 프로그래밍 하는데 이용하지 못하며 반면에 바로가기 화면에서는 주소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 넓은 화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 화면에 바로가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태블릿 PC의 전원을 켜고 홈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두 번째, 앱스 화면에서 구글 폴더를 터치합니다. 세 번째, 크롬을 터치하여 실행을 합니다. 네 번째, 구글에서 엔트리를 검색합니다. 다섯 번째, 엔트리를 터치하여 접속합니다. 여섯 번째, 화면 상단 우측에 있는 점이 3개 있는 버튼을 터치합니다. 일곱 번째, 홈 화면의 추가 버튼을 터치합니다. 만약 홈 화면에 추가 버튼이 없을 경우에는 그 아래에 있는 데스크톱 사이트 버튼을 터치하면 홈 화면의 추가 버튼이 나타납니다. 여덟 번째, 추가 버튼을 터치합니다. 화면 상단에서 메뉴 화면을 아래로 쭉 끌어내리면 엔트리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다시 앱스 화면으로 넘어와서 엔트리 어플이 추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11번째, 엔트리 어플을 꾹 눌러 나타나는 홈 화면의 추가 버튼을 터치합니다. 12번째, 홈 화면에 엔트리 바로가기가 추가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13번째, 엔트리 바로가기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엔트리 블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트리 화면에 있는 주요 기능들을 살펴볼 건데요. 장면 페이지, 오브젝트 창, 오브젝트, 프로그램 실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엔트리를 사용하시면서 하나씩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작 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시작 탭은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블록들이 있는 탭입니다. 그 다음 흐름 탭으로는 시간, 반복, 조건 등 알고리즘 흐름과 관련이 있는 블록입니다. 움직임 탭은 오브젝트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블록들이 모여 있습니다.
5번째, 생김새 탭에는 오브젝트의 생김새와 관련된 블록들이 있습니다. 6번째, 그리기 탭에는 오브젝트의 잔상으로 그리기를 할 수 있는 블록들이 모여 있습니다. 7번째, 소리 탭에는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효과음과 관련이 있는 블록들이 모여 있습니다. 8번째, 판단 탭에는 조건, 참, 거짓 등과 관련이 있는 블록들이 모여 있습니다. 9번째, 계산 탭에는 수 계산, 무작위수, 초시계 등과 관련이 있는 블록들이 모여 있습니다. 10번째, 자료 탭에는 오브젝트의 변수, 리스트, 대답 등과 관련이 있는 블록들이 모여 있습니다. 11번째, 함수 탭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함수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블록들이 모여 있습니다. 12번째, 데이터 분석 탭에는 각종 데이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블록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공지능 탭에는 인공지능 기능과 관련이 있는 블록들이 모여 있습니다. 확장 버튼 탭에는 외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관련이 있는 블록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탭에는 엔트리에 코딩 로봇을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블록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 엔트리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을 추가하는 방법은 사용하려는 블록을 손으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에 끼우면 되겠습니다. 블록의 앞쪽을 드래그해야 원하는 위치에 끼우기가 쉽습니다. 블록을 삭제하는 방법은 필요없는 블록을 손으로 드래그하여 블록장에 놓습니다. 또는 쓰레기통 근처에 가져다 놓으면 쓰레기통의 뚜껑이 열리면서 색깔도 변하고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블록을 복사하는 방법은 복사하려는 블록을 꾹 눌러 코드 복사 앤 붙여넣기를 터치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사된 블록을 알맞은 곳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다리기 블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눈으로 보고 싶다면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엔트리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을 기다리게 함으로써 우리의 눈으로 그만큼 분절된 느낌으로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대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엔트리 오브젝트가 걸어가는 느낌으로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다리기 블록을 사용하면 여러 오브젝트를 동시에 작동하게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보시면 엔트리 오브젝트가 걸어오는데 원주민은 1초를 기다렸다가 손을 계속 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데 1초 기다리기 블록을 통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작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 오브젝트가 걸어가면서 1초 있다가 원주민이 손을 흔들어 주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엔트리봇과 원주민의 코드를 직접 만들어 보실 텐데요. 화면 정지를 해 놓으신 다음에 블록들을 조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소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상단에 있는 소리 탭을 보시면 소리 추가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것을 터치를 해봅니다. 그럼 검색창에 원하는 소리를 검색하고 추가하기 버튼을 통해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놀라는 소리를 선택하여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 오브젝트에서는 놀라는 소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탭에서 인공지능 블록을 미리 불러와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탭을 터치를 하시고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를 터치를 또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번역, 비디오 감지, 오디오 감지, 읽어주기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블록을 선택하신 후 불러오기 버튼을 터치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엔트리 작품을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처음에 살짝 배우긴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모두 완성하고 저장을 한 뒤 화면 상단에 있는 마이 페이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고 나의 학급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자신의 학급에 입장을 하시고요. 우리 반 작품 공유 버튼을 클릭해 작품을 공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유할 작품을 선택을 하고 작품의 이름, 작품의 소개, 그리고 공유에 동의하는지에 체크를 하시면 공유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한 엔트리를 이용하면요, 여러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학교 행사 중 엔트리 가족 소개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용해 엔트리 가족 소개하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인공지능 블록 중에서 읽어주기 블록을 이용하면 음성으로 자신이 입력한 것을 말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발표 자료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트리 학급, 학생용 계정 등을 이용하면 학생들이 쉽고 빠르게 가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